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진보살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. 윤달에 산소를 막 만져도 되냐 이런 주제예요. 올해가 윤달이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윤달에는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막 해도 된다고 알고 계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보시는 분과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뭐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같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정말 상관없냐고. 근데 아닙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죄송해요. 다른 선생님은 뭐 일하는 것도 윤달에는 날짜도 안 보고 한다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하지만 저는 그거를 권장하진 않아요. 왜냐면 윤달이라고 해서 했는데 문제가 되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. 산탈이 난 집에서 뭔가 막 집안에 우환이 많고 그 상담을 오시면 분명히 산탈이 있어요. 산탈을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. 저 윤달에 했는데요? 윤달에 하면 상관없다면서요? 윤달엔 날짜도 안 보고 한다던데?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아니에요. 윤달이라고 막 하시지 말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산소 이장을 하신다고 오시면 해도 되는 분들은 좋은 날짜만 봐서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지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시라고 하고, 그렇지 않은 집 같은 경우는 조상님한테 먼저 좀 대우를 해서 인사를 드리고 고 하는 거죠. 이때 이맘때 이렇게 이장을 하게 됐으니까 조상님들 놀라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우리 자손들 그저 국어 살펴달라고 이렇게 미리 고하는 그런 의식 행사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그게 너무 많이 든다,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, 우리가 탈이 나서 사고가 나면 그 돈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당장 그 돈이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지. 그렇지만 나쁘다고 할 땐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아무리 윤달에 하시더라도 우리가 돌다리는 두드려 보라고 이맘때 해도 되는지 꼭 여쭤보세요.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엄마 아버지 산소를 이장을 하던지 만지던지 파묘를 해서 화장을 할 거다 그러시면, 자, 우리 형제들 있죠. 1명이고 5명이고 형제들 전부 다 나이 알아야 되고요. 저는 그렇게 봐요. 그리고 장손 또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자손이 예를 들어 5이다 그러면 5을 사실 다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러면 일단 안 맞는 사람은 가서 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. 파묘하시는 과정을. 왜냐면 파묘를 하시면 보통 시신을 봐야 되고 그 시신을 이렇게 자손들을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산소 몇 자리가 안 좋으면 이 시신이 이렇게 부패돼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그대로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.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될 사람, 봐선 안 되는 사람과 가서 봐도 되는 사람을 분명히 아시고 그런 부분을 형제분들이 잘 의논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어떤 산소만큼은 꼭 파면 안 되는 산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거를 분명히 꼭 아셔야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와서 산소에 관련된 상담을 하시면 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물어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여기 앉아서 봐도 산소의 지형을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데 가서 보시고 꼭 물어보시고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옮기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 집안에 큰 오한이 없고 자손들이 나중에 나의 후손까지도 잘 별 탈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. 사실 이제 추세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. 명절이면 항상 우리가 벌초를 가고 성묘를 가지만 이번에는 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뭐 온라인 성묘를 하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,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한테 혼날지 모르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. 온라인 성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뭐 동네분한테 영상통화 걸어서 저희 할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이럴 거예요? 그럴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제사도 점점 간소화되는 추세이고 우리가 이제 산소를 옛날만큼 지급정성으로 관리하지 않아요. 물론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는 뭐 벌초 대행 쓰시거나 벌초 때만 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소의 규모 자체도 굉장히 작아지고 있고요. 보통 산소를 쓴다고 해도 뭐 화장을 해서 들어가는 평장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수목장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, 화장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양한다고 해서 뿌리는 분들도 많진 않지만 있으세요. 그리고 뿌리는 게 또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허가된 장소가 따로 있대요.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소는 한번 쓰면 만지기가 참 어렵습니다. 산 사람이 이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. 근데 죽은 사람이 뭘 알아? 그럴 수는 있겠지만 죽은 사람 산소 이장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.
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. 시대에 맞춰서 가는 건 좋지만 단지 처음 욕심에 무조건 산소를 썼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나이가 먹고 내 후손은 관리 안 할 것 같고 귀찮아지고 그러면 에이 없애버려야지, 그리고 포크레인 하나 불러다가 파서 화장해서 그때서 납골당에 넣고 아니면 뿌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산소를 쓰실 때 일단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. 자꾸 만져서 좋을 게 없어요. 얼마나 귀찮겠어요. 그분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귀찮다고 해서 꺼내서 화장을 해서 어디다 또 갖다 넣었다가 또 거기도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오래된 것 같으면 또 거기서 또 꺼내갖고 또 뿌려야 되잖아요. 자꾸 손이 가야 돼요. 상처에 자꾸 손이 가면 당연히 이거는 골마서 더 상처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산소를 쓰실 때도 신중하셔야 되고, 한번 파묘를 하신다면 이장이 아니라 파묘를 하셔서 화장을 해서 해양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. 어차피 언젠가는 누가 관리를 안 할 거기 때문에.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냥 다 무조건 해양하시라고 했거든요. 근데 좀 커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바로 화장을 해서 뿌리면 내가 진짜 막 슬프고 막 의지하고 싶고 기댈 때 가볼 데가 없잖아요. 화장을 하면. 그게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. 그래서 뭐 매장을 하신다고 하면 굳이 제가 말리진 않지만 후회까지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런 부분 잘 숙지하시고, 이장을 하시거나 파묘를 하실 때는 윤달이라고 막 하시지 말고 어느 해 언제가 됐던 산소를 만지고 파묘를 하실 때는 분명히 이런 데 선생님 만나서 상담해 보시고요. 산소에 상석을 하거나 비석을 세우거나 근처에 나무 하나 비는 것도 사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꼭 주변에 선생님이나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꼭 말씀 나눠보시고 상담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도 역시나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. 알고 계시죠? 여러분, 오늘도 잘 보내셨나요?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. 옷 든든히 입으시고요. 감기 조심하시고 면역력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밥심,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런 단단한 마음, 열심히 살겠다는 강한 의지 꼭 필요합니다. 우리가 열심히 살아 이겨낼 수 있어요. 뭐든지. 화이팅! 여러분 감사합니다.